그날 밤 나는 결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그 이후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흐트러진 머리칼, 젖은 입술, 그리고 억눌린 욕망으로 떨리던 그녀의 어깨, 문틈 사이로 엿보인 그 은밀한 순간은 평범했던 하숙집 생활을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하숙집 이모님이 아니었고 나는 그녀에게 그저 얹혀 사는 학생이 아니었다. 우리의 숨겨진 감정은 금기의 문을 열었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파국이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민준, 20살, 낯선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며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된 평범한 지방 출신 학생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 넘는 통학거리에 지쳐 결국 하숙집을 구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수미 이모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낡았지만 아늑한 골목길 안쪽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이 하숙집은 내게 그저 잠시 머무는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이 내 삶의 가장 격렬한 무대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 만난 수미 이모님은 40을 간 넘긴 평범한 여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린 딸 지우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손을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만 보면 그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잠만 자고 학교에 다니며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방, 매일 바뀌는 식탁 위의 따뜻한 반찬들은 객지 생활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수미 이모님은 다정했지만 피곤에 찌든 얼굴로 나를 맞이했고 특별히 내게 관심이 있거나 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다. 밥상을 차려주시던 이모님의 손길이 유난히 오래도록 내 팔에 스치거나 빨래를 개어주실 때 풍겨오던 비누 향기가 묘하게 관능적으로 느껴지곤 했다. 웃음 끝에 번지는 여인의 짙은 향기, 딸 지우에게 말을 건네며 무심하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 속에서도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전해졌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혼자 오해하는 거겠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하숙집 이모님일 뿐이잖아. 지쳐 보이는 사람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아. 그렇게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의식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밤늦게 책상에 앉아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어린 지우의 고른 숨소리와 이모님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불 꺼진 복도를 지나 욕실로 향하는 발소리, 잠시 창가에 서서 담배를 태우는 듯한 흐릿한 그림자.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왜인지 모르게 내 심장을 두드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히 이어폰을 찾아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선을 돌리려 애썼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이 하숙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하숙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이모님의 젓가락질과
손목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괜히 시선이 머물렀다. 딸 지우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보면서도 그 미소가 어쩐지 내게도 번져오는 것만 같아 괜히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나는 스스로를 수없이 다그쳤다. 민준아, 너는 그냥 이곳에 얹혀 사는 학생일 뿐이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고, 평범한 하숙집이라 생각했던 이 공간은 점점 더 나를 흔들어 놓는 낯선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젊은 남자가 느끼는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혼자 사는 과부에게 느끼는 연민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 저녁 식사 후 지친 몸으로 딸을 재우러 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 끌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설명하기 힘든 애틋함과 간절함 같은 것이었다. 가끔은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시선을 피했지만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억눌린 감정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또한 나처럼 알 수 없는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내 침대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괜히 나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이미 내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낯선 긴장감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격렬한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서서히 금지된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복도를 지나던 그날 밤, 낯선 소리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신음, 흐느끼는 듯한 가녀린 소리가 문틈 너머에서 흐르고 있었다. 분명 어린 지우도 함께 잠들어 있을 터인데 이모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이상한 기운은 나를 멈추어 세웠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기울여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틈 사이로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는 수미 이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한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마치 갈증에 허덕이듯 스스로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붉게 젖은 입술 사이로는 거친 숨결이 새어나왔고 온몸은 억눌린 욕망에 달아올라 떨고 있었다. 어린 딸 지우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참아왔던 갈증을 혼자서 필사적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며 귀가 먹먹해졌다. 당장이라도 도망치듯 눈을 돌려야 하는데 내 시선은 마치 못에 박힌 듯 그 문틈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후끈거렸다. 그리고 아래가 빠르게 부풀어 오르며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라도 들킬까 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훨씬 강렬한 다른 감정이 나를 지배했다. 충격과 흥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뒤섞여 내 머리를 어지럽혔다. 나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그럴 수도 있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잖아. 풀대가 없으니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가끔 혼자 방에서 하는 짓과 다를 게 없잖아. 자연스러운 욕망일 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자마자 억눌러 두었던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진정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문틈 너머로 보았던 이모님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떨리던 어깨, 젖은 입술, 그리고 필사적이었던 손길.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흔들었다. 결국 내 손은 스스로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폰을 끼고 익숙한 영상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떠오르는 것은 오직 문틈 너머로 보았던 수미 이모님의 격정적인 모습뿐이었다. 내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호흡은 빠르게 가빠졌다. 나도 똑같잖아. 혼자서 달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를 떠올리며 자기 위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끝내 터져버린 순간 몸은 한없이 가벼워졌지만 가슴 속에는 묘한 떨림과 감출 수 없는 죄책감이 함께 남았다. 이후로도 그 장면은 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다. 잠에서 깰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심지어 밥을 먹으며 그녀와 눈을 마주칠 때조차 그날 밤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의 목격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 때문에 자꾸만 시선을 피했고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내 안의 욕망은 점점 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를 잠식해갔다. 그날은 수업이 없던 평일이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괜히 더 나른하고 무기력해졌다. 허기를 달래려 컵라면을 끓여 먹고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 어젯밤의 격정적인 장면이 불현듯 다시 떠올랐다. 문틈 너머로 보았던 수미 이모님의 붉어진 얼굴, 억눌린 욕망을 풀어내던 그녀의 떨림, 젖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내 머릿속을 채웠다.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익숙하게 영상을 열어보고 귀에 이어폰을 꽂자 외부 세상과 나는 단절되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지만 이모님은 식당에서 일하고 지우는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라 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믿었다. 이 집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확신했다. 내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호흡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상 속 장면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머릿속에는 오직 수미 이모님의 얼굴과 몸짓만이 반복 재생되었다. 어젯밤 문틈으로 보았던 그 은밀한 모습이 마치 내 바로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만 같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이어폰 속 자극적인 소리에 취해 있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며 아직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점심은 챙겨 먹었니? 나는 얼어붙었다. 고개를 돌리자 문가에 서 있는 수미 이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놀란 듯 커진 그녀의 눈동자가 내 모습을 똑바로 마주했다. 이어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발걸음 소리. 그 짧은 순간이 내 온몸을 차갑게 굳혀버렸다. 몸을 가릴 겨를도 없이 나는 그대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내 거친 숨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듯했다. 수미 이모님의 얼굴은 놀람과 당혹감으로 얼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묘한 빛도 스쳐 지나갔다. 당황한 채 빠르게 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나는 그대로 침대에 얼어붙은 채 수치심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거친 호흡만을 간신히 이어갔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심장이 진정되기도 전에
다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문가에 서 있는 수미 이모님이 보였다. 처음에 보았던 당혹스러운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묘한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거친 숨결이 멀리서도 느껴졌고 붉게 달아오른 입술은 미세하게 벌어진 채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함 없이 내게 다가왔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내 귓가에 꽂혔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녀의 뜨거운 기운에 주체할 수 없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다. 가까워진 그녀의 짙은 채취가 나를 덮쳤다. 식당에서 흘린 땀 냄새, 딸 지우를 안고 다니며 묻은 비누 향기, 그리고 지금은 욕망에 젖어버린 은밀한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흔들었다. 수미 이모님의 손끝은 주저함 없이 내 아래를 움켜잡았다. 놀라움에 식어가던 아래는 거침없이 커지기 시작했고 내 심장은 귀를 찢을 듯 크게 뛰었으며 숨은 가빠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격렬한 욕망으로 가득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얼굴은 떨림과 흥분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내 이름을 부르려 하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친 숨만을 내뱉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몸을 기울여 내 위를 덮쳤다. 뜨거운 체온이 그대로 내 몸을 감쌌다. 얇은 옷자락은 순식간에 밀려났고 내 몸과 그녀의 몸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남지 않았다. 아, 더는 못 참겠어. 수미 이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갈증 끝에 터져 나온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뜨겁고 끈적한 호흡이 피부에 닿자 온몸이 전율하며 뒤틀렸다.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고 내 몸을 움켜쥐는 힘은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뜨거운 열기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 하나, 호흡 하나가 나를 깊은 어둠 속으로 금지된 욕망의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수미 이모님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뜨겁고 젖은 숨결이 뒤섞이며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는 폭발할 듯 뜨겁게 치솟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하숙생 민준이 아니었다. 그녀 앞에서 나는 단지 한 남자였고 그녀는 억눌린 욕망을 필사적으로 풀어내는 여인이었다. 옷자락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서로의 체온은 거칠게 부딪혔다. 그녀의 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숨과 숨이 뒤엉켰다. 호흡은 거칠게 끊어지고 온몸은 달아올라 땀으로 흥건히 젖어갔다. 이모님의 눈빛은 흐려지고 입술은 벌어진 채 신음을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았다. 거칠고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나를 덮쳤고 나는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어디론가 끝없이 빠져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남은 것은 오직 몸과 몸의 뜨거운 부딪힘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모든 것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을 때 방 안은 거친 숨소리와 미세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몸은 내 위에서 파르르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로의 몸은 천천히 힘을 잃고 바닥에 가라앉았다. 땀에 젖은 피부가 서로의 체온을 흡수하며 잔잔한 여음만이 방 안에 길게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만이 짙게 남아 있었다. 서로의 몸은 뜨거운 여운 속에 지쳐 바닥에 가라앉았고,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조용히 흘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직도 내 몸 위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떨리던 손길, 달아오른 숨결, 그리고 주체하지 못했던 그 저돌적인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지만 믿기지 않는 꿈만 같았다. 잠시 후 수미 이모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꿈처럼, 순간의 착각처럼 덮어 버리려는 듯 행동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속삭여야 할까?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혀끝에서 맴도는 말들은 모두 목구멍에 걸려 거친 숨소리로만 흩어졌다. 그녀는 내게 잠시 시선을 주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도, 안도도,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뜨거운 욕망도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나 끝내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그저 미묘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오갔다. 공부 열심히 해. 잠시 후 그녀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은 평소 하숙집 주인으로서 평범하게 건네던 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이 과연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고 온몸은 열기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극심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순간의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시작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어떤 관계의 문을 열어버린 걸까?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머리는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 뜨거운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모순 속에서 나는 깊은 혼란과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지우와 함께 웃어도 겉모습은 평범한 하숙집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스칠 때마다, 짧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날의 열기와 떨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을 잊은 듯 행동하는 그녀와 그 순간을 잊지 못해 흔들리는 나. 그 감극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지만 내 안은 달랐다.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손끝에 되살아났다. 밤이 깊어 조용해질수록 그날의 거친 숨결과 떨림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건 순간의 욕망이었을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건널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 머리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여전히 그날의 격정적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또다시 같은 상황에 휘말리게 될까? 수미 이모님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아이를 돌보고 식탁에 앉아 평범하게 밥을 나누었다. 그러나 가끔 스치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무언가가 번져 있었다. 그건 단순한 실수의 그림자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불씨일 수도 있었다. 나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과 떨림 속에 이어갔다. 금기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억눌린 욕망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 금지된 관계의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자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혼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야기 속 민준이나 수미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